네,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던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윤택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미투 운동에서 지목된 가해자 중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의 구형 이유와 재판부의 선고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여리당 거리패 전 예술감독인 이윤택 씨죠. 자신은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이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 연기 지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후 변호인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검찰은 상습 강제 추행 그리고 유사 강간 치상이라고 하는 그런 혐의로 지금 이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당한 사람들이 우울증까지 걸렸거든요. 예. 그 우울증이 이제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아주 그 질타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그것이 연기 지도였다. 예. 그리고 또 예술을 또 하는 과정에서 좀 연기 지도를 해가지고 예술적인 어떤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안마 방법이다. 네. 그것은 뭐 체육인들이나 예술인들이 주로 하는 그런 뭐 안마 방법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변호인이 한 얘기도 있는데 조금 변론치고는 사실은 지금 무죄 주장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방청객들도 상당히 거기 술렁이고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매를 버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안마 방법과 관련해서 상대방들이 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용인한 것으로 알았다. 어.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 안마라고 하는 것도 안마 부위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방법이 있는 거고 횟수가 있는 거고 장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은밀하게 1대1로 불러가지고 은밀한 장소를 안마하도록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결국 안마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62차례 중에서 23회밖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1999년부터 네. 2016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도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다 이제 제외하고 네. 피해자 8명, 원래는 17명이 고소인이었습니다. 근데 8명에 대해서 23차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원래는 62차례인데 네. 그중에서 23차례만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옛날 것도 다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지나도 판단. 예, 상습성을 판단할 때는 네. 물론 이제 지금 8명에 대한 23차례 이걸 갖고 이제 물론 형을 정하고 합니다만 네. 상습성이 인정이 되면 양형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원래는 말이죠. 이렇게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네.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면은 누적주의라 해서 피해자 한 명 한 명 다 더합니다. 그 피해를. 예를 들어서 5년이면 뭐 8명이면 5, 8, 40 이렇게 40년이 됩니다. 구형을요? 예. 그래서 선고를 할 때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거 2분의 1만 가중을 합니다. 그래서 네. 7년이 이제 구형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애국이었다면 7년이 아니라요. 70년이 구형이 됐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물론 선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반성 여지가 중요한데 예. 어쨌든 지금 반성을 안 하고 물론 자기가 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과는 했습니다만. 예, 사과는 네. 하지만 범행의 의도는 없었다. 네. 연기 시도였다. 예, 연기지도였다. 이거는 사실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네. 진정한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형이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폭염 속에 통원 차량 안에서 방치됐던 4살 원생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우선 4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원장만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7월 17일 날 있었던 일이죠. 네. 그래서 9시 반에 이제 등원을 했는데 4시 50분까지 발견을 못했다가 결국은 사망한 상태로 네. 원화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원래 35도였어요, 그날이. 그런데 차 안에는 47도였다고 그럽니다. 아우, 그렇게 네. 해서 결국 이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여기 4명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2명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2명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원장만은 네.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인솔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원장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관리 감독을 했다. 그리고 학생이 왔다고 다른 교사가 얘기를 해서 온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네, 공동 정범이란 논리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범죄에 대해서 여러 명이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건데 인솔 교사, 또 운전 기사, 또 네. 보육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의 잘못은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원래 공동정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하나 쉽게 들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두 팔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다리를 잡고 있고 네. 그리고 한 사람은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일 의도를 가지고 조금씩 나눈 거죠. 예. 한 사람은 다리를 잡고 한 사람은 팔을 잡고 한 사람은 때렸으니까 네. 이걸 갖다가 이제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처벌합니다. 네, 그렇죠. 살인죄가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고의로 사람을 때려서 사망케 이른 것이니까요. 네. 근데 과실범은 말이죠. 네. 그렇게 사람을 사망하게 할 의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공동정범이 가능하냐? 이거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판례에서 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그 삼풍백화점 붕괴입니다. 예. 네. 그때 그 과실범으로 모두 처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입니다. 네. 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과적을 했다든지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또 관리 감독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실범이 돼가지고 공동처벌을 받았는데요. 공동정범으로? 예, 마찬가지로 네. 여기로 돌아가면 인솔교사 잘못했죠. 네. 그다음 운전기사 잘못했잖아요. 그럼 보육교사도 잘못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원장 잘못도 또 과실을 같이 했다 그러면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이 예상되는데 지금 이제 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 내가 잘못한 거 하고 그다음에 원아가 사망한 거하고는 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형량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각각? 네. 이건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이건 치사죠. 네. 사망했으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거는 지금 원아가 지금 뭐 그 부조를 요하는 부조자라고 그러는데 어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 4년, 2, 3년의 실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의 처벌보다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는 않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또 지금 국민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는 사람이 네. 대리로 들어가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네. 이 수술이. 네. 어깨뼈를 또 어깨뼈를 깎아내는 깎아내는 수술이라고 그런 어떤 견봉 수술이라고 그런답니다. 네. 그런데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절개를 한 다음에 뼈를 깎아내야 되는 이런 수술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는 나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렇더라고요. 수술이 시작되고 나서 한 20분 있다가 들어갔다가 또 한 10분 있다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다른 어떤 외래 진료를 받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불행히도 내사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유족은 아니네요. 지금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다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처음이라고 해도 정말 황당한데 지금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8차례나 수술실을 오갔던 그 CCTV를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차례 수술을 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 번 했다면은 여러 번 시킨 것이고 예. 그 의사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의료기기 판매자는 또 네. 무면 의료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가중처벌이 되죠. 의료법 위반이 되고 이것도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 됩니다. 지금 내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그 8명은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료법 위반은 의사가 이제 대리 수술을 시키면 네. 근데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시키면 그것은 사실은 6개월의 정직밖에 안 돼요. 근데 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시키면 1년의 이제 자격 정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무면허 의료행위는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치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지금 일단 이 의사하고 말이죠 네. 의료기기 이 판매업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갑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의사가 이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재판에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거 사건을 보면서 네. 사실은 의사 면허를 주는 것은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지금 이게 왜 갑질이 나왔냐면은 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소모적인 그 제품이 있답니다. 그 소모품. 네. 소모품을 갖다가 이제 의료기기를 팔게 되면 그 소모품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을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병원에다가 계속 납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뢰 입장에 있잖아요. 근데 의뢰 입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보니까 의료기기를 좀 다룰 줄은 아는가 봅니다. 또 일부러 이런 수술을 하려고 어떤 그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의사 대신에 가가지고 이와 같은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의사는 뭐 하느냐면 그 의사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료합니다.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돈 벌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갑질을 하면서 동시에 돈을 취하려고 한 건데 네. 아마 그 대리수술 시키고 당연히 그 대리수술을 해주면은 내가 납품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갑질 중에서도 최악의 갑질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담보를 했기 네.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